더욱 강력해진 투자 서바이벌 시즌3 이번은 팀전이다.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흑팀 매니저 김나일. 백팀 매니저 이정우입니다. 이번 시즌3는요. 흑팀과 백팀 두 팀으로 나뉘어서 대결을 펼칩니다. 이번 주 방송에서는 그 흥미진진한 팀원 스카웃이 라이브로 진행됩니다. 총 30명의 파트너들이 시즌3에 참가했고요. 그중에서 매일 6명씩 라인업이 됩니다. 각 팀의 감독은 하루에 3명씩 직접 팀원을 선택합니다. 그 한순간의 선택이 승부를 뒤바꿀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흑팀 매니저로서 오늘의 흑팀 감독진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흑팀 대표는 연륜과 냉철한 판단력의 고수 이동근 감독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즌2 매매전쟁에서 무려 준우승을 차지하며 실력을 증명한 투자 베테랑입니다. 자, 오늘 이동근 감독과 함께 흑팀 팀원을 영입할 선수 소개하겠습니다. 올 상반기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실전 감각이 빛나는 현상준 파트너 자리했습니다. 네, 이번엔 백팀입니다. 오늘 백팀 대표 감독진도 만만치 않은데요. 지난 투자 서바이벌 시즌1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한국경제에서 전설을 써낸 권태민 감독 나와 있습니다. 권태민 감독과 함께 백팀 팀원을 영입할 선수로는 김정기 파트너가 출연했는데요. 한경닷컴 유레카 전문가로 근무한 이력이 있으며 시장을 꿰뚫는 분석력의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이어서 지금까지 확정된 각 팀 멤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날에 유일한 박종현, 이형빈 파트너가 선정됐고요. 어제 스카웃된 흑팀 멤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재현 파트너, 작년 7월 와운의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되며 매매 감각이 돋보이는 트레이더입니다. 이어서 송재호 파트너, 한국경제TV 주식창 1대 고수 전문가로 12년 자산운용 경력의 베테랑이고요. 다음으로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현상준 파트너까지 흑팀 멤버로 확정됐습니다. 자, 이번엔 지금까지 확정된 100팀 멤버들입니다. 월요일에 최인석, 김정기, 김민재 파트너가 선정됐고요. 어제 스카웃된 멤버들은 먼저 나현우 파트너, 올 상반기 와우넷 베스트 파트너의 이름을 올린 실력자입니다. 다음은 정재훈 파트너, 증권사 실전 투자대회 준우승 경력의 재테크 강사로도 활약했던 분석가입니다. 이어서 리스크 관리와 기회 포착의 균형이 강점으로 알려져 있는 홍희진 파트너가 100팀의 선수로 뽑혔습니다. 네, 6명씩 합류하면서 각 팀의 윤곽이 조금씩 잡히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은 과연 어떤 새로운 팀원이 합류하게 될까요? 네, 오늘은 또 어떤 영입 후보들이 나올지 잠시 후에 바로 확인 가능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각 팀의 전력과 스카우트 현황을 한눈에 살펴봤습니다. 국내 최고의 투자 전문가 30인이 펼치는 데스매치. 최종 승리는 과연 누구의 손에 돌아갈지 매매전쟁 대국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안녕하세요. 최규훈입니다. 자, 국내 최고의 주식 전문가들이 팀을 이뤄 펼치는 진검승부. 매일 저녁 9시부터 1시간 30분 최고의 전문가들의 매매전쟁 대국이 시작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눌 한국경제TV 최고의 전문가 4분과 함께 할 텐데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흑팀의 흑팀부터 출발해볼까요? 네, 급등주를 매일 드리겠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매 현상준입니다. 내일이 기다려지는 매매를 하시는 우리 현상준 대표 흑팀 주자입니다. 이어서 흑팀 감독님. 예, 이동근입니다. 집중 투자 전문입니다. 네, 집중 투자하는 흑팀 감독의 우리 이동근 대표님 함께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백팀 감독님 만나보겠습니다. 매일 우승한다고 참가도 안 시켜줍니다. 권태민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네. 참가 좀 제발 시켜줘라. 네, 우리 백팀 감독님, 권태민 대표 함께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요. 여러분의 계좌를 붉게 물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김정기 파트너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요. 나의 넥타이 색깔과 같은 붉은색으로 그렇죠. 계좌를 물들게 하겠다. 우리 김정기 백팀 선수까지 함께합니다. 자, 4분과 함께해서 저희가 오늘 모르시는 게 있으시더라고요. 저희가 지금 흑팀, 백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 팀전입니다. 지는 팀은 싹 다 아웃입니다. 이쪽도 한번 이렇게 싹 다 아웃입니다. 네, 그래서 감독님들에 대한 어깨에 대한 막중한 책임감. 아니, 그 중에서도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네. 어쩔 수 없죠. 구제도 안 됩니다. 구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패자부활전 정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는데 어쨌든 저희의 지금 목적은 진 팀은 올 아웃. 승자만이 살아남는 냉혹한 우리 주식시장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깨가 무거우실 텐데 어쨌든 우리 현상준 대표 어제 흑팀의
안착이 되셨습니다. 흑팀에 뽑히셨거든요. 어떤 각오의 말씀, 뭐 혹은 하고 싶은 말씀 편안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마음에 드시나요, 흑팀은? 아,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래요? 제가 이동빈 대표님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아, 그래서 뽑아주셔가지고 어.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요. 득주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네. 너무 마음에 드는 흑팀.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사실 제가 냉혹한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주시장 말씀 주신 대로 주시장처럼 정말 냉혹한 현실에서 꼭 살아남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급등주 항상 선취매해서 드리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또 거래량으로 한 번 더 잘 선취매해서 한번 팀을 한번 같이 한번 더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정기 대표 네. 100팀입니다. 네. 일단 뭐 팀 100팀 아직 저희가 이번 주 중에 다 팀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아직 완성체는 아니지만 반 정도는 지나갔습니다. 일단 100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마음에 듭니다. 이길 거라고 보시나요? 아, 이겨야죠. 이겨야죠. 예. 네, 그래요. 이겨야죠. 예, 이겨야죠. 그러면 출전을 하셨으니까 소감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계좌뿐만 아니라 이번 대회에서도 우리 100팀의 계좌를 붉게 물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래 좋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흑팀 감독님. 어제 이강호 대표가 예. 감독으로서 출전을 하셔서 뽑으셨는데 약간 좀 나름 흑팀 좀 흡족해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오늘은 뭐 어떠시고 지금까지 뭐 선수들 마음에 드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첫날은 같이 했을 때는 제가 이제 잘 모르니까 룰을 모르셨더라고요. 네. 룰도 몰랐고 네, 막 양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인지. 이러시면 안 될 텐데 막 이랬는데. 근데 이제 어저께 뽑히신 분들 보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흑팀을 뭐 사실 이제 수익률 등락이 막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딱 보니까 안정적으로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분들을 뽑았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흑팀에서 나오는 그 종목들도 나중에 저희가 하나씩 짚어드릴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자, 우리 어제 난리가 났었습니다. 방송 중에 한숨 소리 막 들리고 권태민 감독이 뽑으라고 했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소리가 막 들렸는데 만족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는 성공이 아니셨거든요. 다 만족했습니다. 그래요. 예. 아까운 면도 있었지만 아쉬운 점도 있긴 했었지만 예, 아쉬운 점. 만족스럽다. 근데 어떻게 알고서는 미리 다 저쪽에서 선취매를 하시기 저기 먼저 뽑으시기 때문에 네, 선취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후행매매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뭐 그래요. 그런 상태였습니다. 좋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도 주식 용어예요, 저희는. 자, 오늘은 100팀이 먼저 성공이 잠시 후에 있을 테니까 예, 예. 오늘 또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지금부터 1시간 30분 달려가 볼 텐데 먼저 시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전약 후강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분위기거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시장이 쭉쭉 우상향하는 이런 모습, 힘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시장에 대한 관전평 네모로 정리하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이동근 대표부터 만나볼 텐데요. 이동근 대표가 생각하시는 바라보신 오늘 시장의 한 수는 성동격서. 성동격서. 예, 이게 월요일 날 말씀하셨던 거랑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시장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은 막 동쪽에서 올라간다고 얘기하고 서쪽에서 지금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한 이틀 정도 반도체는 아마 조금 발목이 잡혀 있을 것이다. 반도체가 발목이 잡혀 있으면서 다른 섹터들이 움직이는 이런 모습들이 나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오늘 종가 무렵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왔지만 시장의 흐름에 비해서는 그렇게 강한 모습들이 아니었고요. 네. 올해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가 한 5,500억 정도가 나왔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은 전반적으로 반도체가 엄청나게 좋아요. 지금 주도주는 맞습니다. 좋다고 얘기하면서 찍어 누르면서 다른 쪽에서 지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 그래요. 그런 시장이다. 오늘 이제 특히 보시면은 2차 전지 쪽에서 뭐 LG 화학이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조그만 재료가 나오니까 그냥 불이 붙어버립니다. 거의 그래요. 화약에 불이 붙듯이 뭐 거의 터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중국 섹터 쪽에서도 뭐 S오일이라든지 그다음에 대한유화라든지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철강 업종들 이런 종목군들도 올라왔고 그다음에 방산 쪽에서 현대로템이라든지 그다음에 조선 쪽에서 하나오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재료가 붙으면서 오히려 그래요. 삼전 하이닉스를 묶어두고 다른 쪽에서 시세를 분출시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시장이다. 아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10월 27일 병곡일로 말씀드렸는데요.
그때까지는 상승하는 장이 전개가 되지만 아마 종목별로 다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살짝 쉬어가는 듯한 모습인데 향후 전망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반도체? 반도체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만 네네. 지금 그 삼성전자도 12조 천억대 정도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지금 하이닉스 남아 있습니다만 하이닉스는 아마 삼성전자보다 실적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 좀 많이 좀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사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들이 올라왔던 거는 AI 반도체의 성장. 그 기제는 또 뭐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전쟁을 끌고 나오면서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면서 오히려 이제 안전하게 성장을 받는 쪽 이런 쪽으로 지금 흐름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에이펙 정상회담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관세 문제에 대한 이슈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인데 네. 그때는 자유롭게 오르지 못했던 종목들 이런 것들이 올라갈 것이다. 특히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지금 영국계 자금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 영국계 헤지펀드 쪽에서 LG화학에 대해서 저평가됐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오늘 아침에 한 10한 몇 % 정도씩 급등이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 헤지펀드의 시각은 뭐냐면은 이제 많이 오른 것들은 조금 이제 차익 실현하고 덜 오른 것들 쪽에서 수급들 붙이는 예, 이런 과정이다. 이게 반도체는 조금 쉬어가도 좋다. 그래요. 그러면 전략적으로 지금 말씀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늘 항상 제가 전략을 이 시간에는 꼭 여쭤봅니다. 그러면은 오늘 같은 장이 펼쳐진다면 지금은 반도체 중에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동안 좀 잠잠했던 종목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은 전략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안 사요 개인들이. 그러니까요. 그 전략을 제시를 해주시고 이런 전략은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그 이야기에 대한 공감도가 있을 때 우리 아마 개인 투자자들이 싶어요. 저희 이런 장은 사실 이제 저도 신고 지수가 나오니까 처음 네. 보는 장이고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처음 보는 장이니까 설마 뭐 좀 이따 까지겠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인버스라든지 코퍼스라든지 이런 쪽에 들어가시고 오히려 이제 지금 주식 예탁금이 지금 한 80조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시종도 지금쯤 되면은 전체적으로 시종도 많이 늘어날 건데 23조 한 3천억, 5천억 정도에서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건 네네. 뭐냐면은 개인들이 상당히 긴장감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지금 보시면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 그 롤링을 하면서 많이 올랐던 쪽에서 딱 그 파생 가지고 받쳐주면서요. 많이 오른 쪽에서는 수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덜 오른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중에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덜 오른 쪽이 2차 전지라든지 네네. 그다음에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쪽에서 지금 아마 수익률 게임이 나올 것이고 여기에 하나 더 보태면은 이제 고배당 관련 종목분들이 나올 겁니다. 관세 이후에는 이제 배당 세제 개편이라 그 세제 개편이라 이런 내용들이 나올 건데 그래요. 예, 배당 소득 수익률이라 배당 세율에 대한 어떤 조정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배당 성향이 높은 종목들 이런 쪽으로 수급들이 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잠시 후에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 저희가 계속해서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권태민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민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오늘 시장은 답을 보고 시험 치는 시장이다. 답을 보고 시험 치는 시장이다. 네. 오픈북이네요. 네네. 어떤 내용일까요? 오픈북보다는 더 쉬운 거죠. 어. 그러니까 답만 답을 딱 아예 알려주는 보니까, 거니까. 예. 예. 뭐 지금 관세 협상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급하게 이제 미국으로 또 급파가 됐고 네. 정부 고위 관리가 한두 가지 쟁점만 잘 조절을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 나쁜 쪽보다는 좋은 쪽이겠죠. 그래서 오늘 해운주 하나오션 9% 급등을 했고 네. 해운 기자 종목도 일부 상승, 일부 횡보인데 오늘 아주 사기 좋은 월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죠. 줍줍하게 좋은 시장이다. 그런 종목들이 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MRO 관련된 종목들 네. 이제 또 싸게 이제 살 수 있는 그 기회라고 생각하고 여기다가 더해서 화장품 관련된 얘기들이 몇 개가 나왔어요. 네. 그중에 이제 최근 대장동으로 했던 APR 같은 경우에 지금 뭐 500만 개 이상을 팔았다 메디큐브를 팔았다고 얘기를 하고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목표가를 29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네. 근데 그 안에 내용을 보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기사 제목을 그러니까 난독증이라 그러죠. 글을 보고도 이해를 못 하는. 그러니까 제목은
목표가 하향 안 좋죠. 근데 안에 내용이 들어가 보면 24만 원으로 하향했는데 매수다라는 것이 현재 14만 원대에 있는데 그래서 오늘 상승을 했지만 네. 지금 현재의 실적 가지고 PR을 기준으로 한다면 25 정도가 나오고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24만 원이 맞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직전 고점 때 24만 원 제시가 돼 있고 지금은 모든 악재가 다 투영이 된 것이다. 이 현재 주가는 이건 보수 내용입니다. 그 안에 투영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대는 아주 매력 있는 가격이다라는 게 나왔어요. 그래서 미용기기는 APR, 화장품은 달바글로벌,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바라해 볼 수 있는 그림이 아닐까. 아침부터 장전부터 이런 리포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답을 보여준 겁니다. 보여주고 시험을 쳤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관세 협상 역시 마찬가지로 에메라와 회원주들 관련이 있어서 너무 쉬운 시장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 쉬운 시장이고 이제 미래가 보인다. 뭐 네. 이렇게 좀 저희가 평가도 할 수 있을 것 그리고 같은데. 앞에 이제 이동근 대표님한테 질문하신 부분 중에 네. 반도체가 쉬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네, 네. 그러니까 조정이라고 말씀. 그렇지. 반도체 조정이 아니고요. 이 정도면 이렇게 올라간 상태에서 이 정도 잠깐 움직이는 거는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이렇게 급락이 오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접근할 수 있는 기회다 이런. 네, 오늘 거죠? 저점에서 하이닉스 3사 다 올랐잖아요. 그런 식으로 본다면 반도체는 엄청 세다 아직. 센데 그쪽만 계속 갈 수는 없다. 그렇죠. 그래서 쭉 가다가 쉬었다 쉬었다 하는 게 맞는 거기 때문에 잠깐 쉬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실적 좋고 그다음에 이런 그 뉴스가 있는 종목들이 가고 또 저평가되어 있던 종목들 또 올라오고 네네. 그러면 정말 주식 요즘엔 주식 사기가 참 상당히 좋은 시장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좋습니다. 답이 보이는 시장이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답이 뻔히 보이는 시장인데 네. 외국인들의 수급을 좀 들여다보면 오늘 네네. 7천억 넘게 나가는 네.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이거는 어떤 해석을 좀 해야 될까요? 살 때 2조 3조 삽니다 요즘에. 그리고 7천억 가지고는 뭐 나갔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네. 예전에도 이제 최근에 MC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이 1조 5천억. 지금 이제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네. 최소 1조. 예전에 5천억이었는데 네.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를 3, 4일 정도 계속 팔아낸다. 1조 라고 이상을? 하면 그때는 이거 좀 위험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셔야지 하루 이틀 매도 가지고는 되지 않습니다. 아, 지금 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저는 어제 삼성전자 10만 원 찍고 터치를 하고 내려왔을 때 이제 좀 꺾이는 거 아닌가. 왜냐면 잠깐 보여주고 나서 실망 매물을 걷어 먹어야 또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실망이 많이 나왔겠지만 이제 못 가는 거 아니야? 또 옛날처럼 물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셨겠지만 다시 이게 죽질 않았어요. 결론적으로는 지금도 살 자리가 아닌가. 제가 3, 4주 전에 최근임 씨께서 저한테 질문하셨거든요. 반도체 아직도 대장주 사야 되냐? 제가 사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네. 그 다음에 20%가 더 올랐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라고들 그 유저들이 말씀하셨냐면 이걸 지금 또 사라고 그러셨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요즘에는 너무 못 오는 종목을 찾아가지 마시고 많이 좋은데 올랐다가 하락한 종목은 찾아가셔도 돼요. 근데 예전부터 쭉 떨어져 있는 종목을 지금 사시면 언제 움직일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말씀 끝에 전략적인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전략으로 한번 가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뭐 이렇게 오히려 이런 조정은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금 이럴 때 반도체 쪽으로 접근하는 전략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더 현명한 건지 아니면 반도체 밑단에서 따라오는 네.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지금 있지 않습니까? 섹터들 많이 있는데 네네. 이런 쪽을 보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신지 뭐 그러니까 반도체를 추가 매수하느냐 아니면 거의 다 보유하고 계실 테니까 네네. 그런 가정하에 추가 매수를 하느냐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쪽은 납이 두고 네. 좀 지금 새롭게 올라오는 쪽을 현금이 있으시다면 좀 더 추가 매수를 하는 방향이 좋은 건지 전략적으로 어떤 게 네. 좋은지 권태민 대표의 전략이 궁금해집니다. 반도체를 꼭 쥐고 계시다면 지금 와서 더 살 필요는 없죠. 왜 더 살 필요가 없느냐? 불타기 해야 됩니다. 저는 불타기 전문이에요, 사실. 네네. 올랐을 때 더 사는. 근데 반도체가 지금 더 치고 나가지 않는 모습을 보인다면 네. 지금은 굳이 여기다 돈 넣어놓고서는 또 올라가는 날 기다리지 마시고 삼성전자가 10만 원, 뭐 몇천 원 차이 안 나거든요. 네네. 근데 언론에서 뭐 10만 원이다, 99,900원이다,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처럼 얘기를 해요. 별 차이가 아니에요. 그 10만 원 안 차가는 모습 보고 사도 되겠죠? 몇 프로 더 주고, 몇 퍼센트 더 주고 사면 된다는 얘기고, 하이닉스 50만 원 안 차가는 모습 보고 사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밑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들 사야 되겠죠. 밑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은 그동안에 반도체만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일부 덜어서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으니까. 얘들이 또 반도체 여기 있고 쭉 따라오는 모습에서 쭉 따라오면 반도체 또 날아갈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4천, 5천이 가려면 반도체와 전기전자업종이 가지 못하면 절대 못 갑니다. 절대란 표현은 죄송하지만 왜냐하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네. 이들이 움직여야지만 가요. 그래서 이들이 오늘처럼 지켜만 줘도 다른 것들이 올라와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큰형이 먼저 치고 나가서 제자리를 자리 잡고 있고 이 둘째 동생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 그래요, 이해했어요. 막내 동생 올라오는 그런 정도의 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반도체를 사지 말고 둘째 동생이 올라오는 쪽을 올라오고 공략하면- 있는 것, 네, 그렇죠. 공략하면 되는데 누워 있는 거 말고요. 그렇다면 반도체를 차익 실현을 하셨다든지 네. 아니면 내 포트에 반도체가 없으신 분도 있습니다. 네네. 보통 많은 분들이 차익 실현을 하셨겠죠. 네네. 그런 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야 지금, 됩니다. 지금 사야 될 때인가요? 지금이 아니고요. 항상 말씀드리듯이 3~4% 더 올라갔을 때 조금 더 주고 사는 거예요. 아, 또 가는구나. 근데 여기서 못 가게 되면 장기 횡보를 할 수 있으니까 장기 횡보라고 보진 않지만 네네. 그럴 수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거 움직일 때 아래로 말고 위로 움직일 때 싸게 살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보다 조금 더 비쌀 때 산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되고 물론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당연한 건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식을 사가지고 여기서 중간에 사가지고 이 중간에 사셔가지고 중간에 사가지고 이거 먹을 게 있으면 사는 거고요. 이게 내려왔을 때가 쌀 수도 있지만 올라갔을 때가 쌀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식은 지금 사서 먹을 자리가 있는 데가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에 얼마인지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가격에서 얘가 얼마 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하고 주식을 투자하시는 거지 과거에 10,000원짜리가 10만 원 돼서 절대 못 삽니다. 좋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오늘 시장 평가 전략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대표가 바라본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빠른 순환매 장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빠른 순환매 장세다. 그렇죠. 어떤 내일까요? 오전 다르고 오후 다르고. 다르더라고요. 네, 순환매 장세가 보통 하루는 그래도 가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셔서 그런지 어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다른 섹터들로 계속 옮겨 다니는 이런 좀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 뭐 반도체 또 로봇, 2차 전지 계속 번져가면서 좀 화학도 그렇고 계속 옮겨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도 기업들의 실적 호조세가 나오게 되면서 또 블랙록 20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저점에서 다시 한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밑꼬리가 좀 많이 달리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좀 시장이 앞서 대표님들께서 너무 말씀 잘 주셨는데요.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갈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좀 마음을 좀 단단하게 좀 먹으시고 좀 더 갈 수 있다라는 마인드로 여러 가지 좀 섹터들을 돌아가면서 좀 매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차 전지, 지주사, 조선, 자동차 이렇게 석유화학 쪽으로도 외인들이 자꾸 들어와주게 되면서 오늘 사실 외인이 나간 뭐 금액만 보더라도 사실 3개 종목만 매도세가 나오고 나머지는 큰 움직임은 없었거든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현대차 정도만 이제 살짝 좀 매도세가 나왔을 뿐이라서 네. 향후에 내일하고 모레 다시 한 번 더 외인 매수세가 들어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이제 횡보를 좀 하고 좀 쉬어주고 다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추세가 꺾이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상반기에 제가 2차 전지를 꼭 보셔야 된다 이렇게 자꾸 말씀을 많이 네네. 드렸었거든요. 근데 2차 전지가 이렇게 간 만큼 멀리서 보면은 사실 섹터가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그래서 조금 더 갈 수 있는 이미 스타트는 끊었지만 좀 쉬어가고 또 올라가는 그런 섹터들을 계속 하셔야 되지 않나 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우리 현상준 대표에겐 바로 전략적으로 가볼 텐데 빠른 순환매 장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앞서 의견하고 좀 동일하게 반도체 꺾이는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온 만큼 쉬어가는 건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또 그만큼 또 멀리 뛸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현상준 대표는 지금에 대한 전략, 이런 시장에 대한 전략 어떤 전략으로 좀 가야 될까요?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에 대해서 먼저 한번 여쭤볼까요? 외국인의 수급은 현상준 대표는 어떤 평가하세요? 저는 그냥 단기적으로 봐요. 단기적으로. 네, 오늘 그냥 한번 쉬었다.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나 SK하이닉스, 뭐 현대차 단기적으로 올라왔으니까 하루 쉬고 오늘 특히 좀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화학 쪽이라든지 그렇죠. 이쪽으로도 많이 좀 몰랐단 말이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순환매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그렇다면 같아요. 기관들은 네. 지금 어떤 기관이 오늘 외국인들이 나간 만큼 그 물량을 그대로 다 기관들이 받아줬거든요. 기관의 포지션, 기관들은 어떤 섹터를 많이 담고 있는지, 그리고 기관은 지금 어떻게 하는, 저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외국인 끌어올리고 그 바톤 터치를 기관이 하고 그다음에 개인 투자자들이 그 바톤 터치를 하는 순간 꼭지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기관이 지금 외국인들의 그 물량을 다 받아내면서 우리 지수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데 기관에 대한 수급은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짧게 여쭤보고 전략을 여쭤보겠습니다.
네, 말씀 잘 주신 대로 보통 그래요. 외인들이 먼저 올려놓고 그 다음에 기관들이 받아놓기 때문에 사실 저도 여기서 기간을 어떻게 정확히 짚지는 못하겠습니다만 네네. 통상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 올라왔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저점에서 올라갔다고 했을 때 강세장이 보통 2배 올라갑니다. 근데 이전 저점이 2,200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전 강세장까지 하면 4,400까지도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못 간다 하더라도 4,000선 초반까지는 한 번 더 터치는 가능하겠다. 그러면은 한 2달, 3달, 많게는 한 그래도 대여섯 달 정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거의 꼭지를 향해 달려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남아 있다. 그만큼이 기관이 이제 플레이를 할 시기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들한테 넘겨주겠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조금은 더 먹을 자리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요. 요번에 이 대전에 개인이 꼭 승리를 이번에 했으면 좋겠다. 꼭지를 잡지 않고 매매하시면서 좀 승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해보는데, 자, 그럼 어떤 전략이 지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청자 여러분한테 가장 현명한 전략일까요? 현상준 대표가 보는. 두 가지를 좀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고객 예탁금이 한 80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리고 지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고객 예탁금이 그래도 여전히 80조가 있다는 건 대기 자금이 있다라는 거. 그렇죠. 여전히 그래도 뒤에서 언젠가는 들어갈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보면은 강세장일 때 고객 예탁금이 충분히 이제 받쳐져 있는 거를 보셨을 텐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꼭 꼭지가 나오고 난 뒤에도 여전히 고객 예탁금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고객 예탁금이 어느 정도 80조에서 75조를 유지, 항상 70조 정도는 넘어가야 강세장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3,000 지금 900포인트를 단기적으로 넘어줘야 돼요. 이번 주에. 그렇지 않으면은 단기 횡보 내지 단기 조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계속 이전 아마 차트를 보시더라도 일반 종목에서도 분봉을 보실 때 바로바로 그 이전 고점을 단기간에 넘어줘야 계속 상승세가 나오지, 만약에 거기서 넘어지지 못하고 주춤하게 되면 그날 그 종목 자체가 눌리는 종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크게 매크로로 봤을 때 지수로 본다고 하면 이번 주에는 3,900을 꼭 넘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을 좀 보시면서 좀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을 것 같으신가요? 저는 한번 넘을 것 같아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네모다 만나봤고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의 한 수는 네모다. 우리 김정기 대표가 바라보는 오늘 시장의 한 수는 80조가 이끌어낸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80조가 이끌어낸 시장이다. 네.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하신 대로 고객 예탁금이 80조 원을 돌파했다가 지금 78조까지 줄어들고 다시 한번 10월 20일 기준으로 80조가 넘어서는 네. 그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좀 시장이 밀렸죠. 그때 개인 자금이 먼저 받쳐주고 그다음에 기관으로 이렇게 손바뀜이 일어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코스피 쪽 계속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코스피 쪽도 상당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지만 코스닥이 좀 많이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외국계 IB 중심으로 지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은 지금 코스닥을 좀 집중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단기적인 흐름보다도 누적 순매수 대금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10월 1일부터 좀 보면 개인 투자자가 코스닥 시장을 6,143억 원을 샀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은 1,819억을 순매수했고요. 기관은 5,886억 원을 순매도했어요. 그러면 기관 투자자는 결국에는 순매수 자금, 순매도 자금을 어느 정도는 또 상회시키는 그런 금액들을 또 순매수 자금이 코스닥 쪽 시장에 들어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결국에는 10월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는지가 중요하고 첫 번째 포인트고, 두 번째는 지금 여러분들 반도체 많이 들고 계실 겁니다. 근데 상당히 속상하실 텐데 반도체에서도 저는 소부장을 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여러분이 잘 모르는 내용을 한 가지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M15X라는 팹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을 연말 정도로 보고 있는데 본격적인 수주는 뭐 내년 상반기부터 내년 네네. 하반기에 지속되겠지만 일단 10월 말부터 장비 수주가 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소부장부터 시작해서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게 되고, 그다음에 우리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뭐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순차적으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올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 공장, 이 M15X 팹이 결국엔 D램 위주예요. HBM 관련 캐파를 증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반도체
에서도 대형주들도 물론 룸이 충분히 남아있지만 저는 지금 못 올라오고 있는 소부장 많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약바이오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주들도 지금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 단기적으로 조금 쉬어가더라도 다시 한번 우리가 피킹해 볼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렇게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따지 그리고 제약바이오까지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전략적인 부분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말씀하셨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추가 매수도 괜찮다고 보시는 상황인 건가요? 저는 추가 매수도 충분하다라고 소위 말하는 생각을 불타기? 합니다. 물타기든 불타기든 불타기든, 네. 전략적으로 우리가 비중이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그 종목 개별 종목당 우리가 정말 몰빵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적정 비중은 우리가 추가 매수를 해도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니까 우리 김정기 대표의 전략이 굉장히 궁금해요. 그럼 내 계좌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지금 그러면 전략적으로 좀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내 포트 안에 네, 담아야 될 섹터들 네, 그 중에 비중이 가장 큰 건 역시 반도체, 그 중에 소부장. 네. 그렇죠. 소부장 안에서 들어가 또 소부장 안으로 들어가서도 뭐 장비단 요즘 장비단이 좀 가장 빨리 움직이잖아요. 장비단이 지금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판 소재라든지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올라오고 있는데 M15X 팹에서 뭘 쓰냐가 가장 중요하죠. 잠시 후에 제가 또 종목 한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 그래요? 지금 거의 바닥권을 기고 있는 그런 종목들도 있고 지금 제 생각에는 HBM과 관련된 장비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눌려있던 하이브리드 TC 본더 한미반도체가 지금 주가가 상당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저는 M15X 팹이 첫 번째고 그 다음에는 이제 P4 삼성전자의 네. 27년 준공 예정인 그 반도체 공장에 팹에 들어가는 장비사들 또 같이 보셔야 된다. 결국 전략적으로 보면 반도체의 낙폭과대 종목들 그렇죠.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될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건가요? 저는 지금이 기회라고 봅니다. 이해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들어보죠.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총평을 저희가 네모로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 공개합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요. 4,000피 카운트다운 반도체 다음 섹터. 이게 반도체가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반도체가 시장에서 가장 뜨겁다는 건 알기 때문에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볼만한 섹터는 무엇이 있느냐. 근데 나는 볼만한 섹터가 난 그래도 반도체다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로 들어볼 텐데요. 먼저 이거는 짧게 하면 다양한 분들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이동근 대표부터 출발해 볼까요? 자, 이동근 대표님 반도체 다음 섹터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반도체의 뒤를 이어서 이끌어줄 힘 있는 섹터는 어느 쪽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실까요? 2차 전지요. 2차 전지. 네, 2차 전지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한국의 주력 산업이 반도체죠. 그다음에 자동차, 2차 전지 이 세 개가 가지 않으면은 시장 자체는 형성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반도체는 사실 올 초반부터 반도체를 계속해서 했었고요. 네. 예,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의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관세 협상이 잘 안 됐을 때 오히려 이제 AI 반도체 성장성 이것 때문에 부각이 됐다라고 하면 이제 관세 협상이 타결되고 난 이후부터 해서는 관세 협상에 발목이 잡혀 있다가 풀리는 업종들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넘어간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2차 전지 섹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에코프로 움직임 보시면은 거의 돌았다. 네. 예, 그다음에 LG화학도 뭐 거의 그렇죠. 그러니까 살짝 불을 질러버리면은 거의 터져버립니다. 그게 뭐냐면은 대기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앞에 이제 제가 그 영국계 헤지펀드 네, 얘기를 네.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쪽에서 들고 나온 내용이 상당히 좀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 영국계 헤지펀드가 LG화학의 지분을 1%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업 가치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이제 조금 포커스를 맞추면서 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상승이 나왔던 부분들이 상당히 의미 있게 봐야 된다. 2차 전지라든지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관세 문제 나올 때 철강에 대한 내용들 나와서 철강 50%잖아요. 네. 우리 미국에 얼마나 수출하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어느 정도로 하나요? 2에서 3%예요. 그렇군요. 별 그렇게 크게 크진 않네요. 그렇죠. 의미는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이슈화가 되면서 상당히 이제 눌려 있었던 고피들이 중국 감산하고 맞물리든지
그렇게 되면은 철강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요. 2차 전지 일단 2차 전지 뭐 영국계 헤지 펀드에 대해서 어떤 2차 전지에 대한 기대감 그게 뭐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쳤지만 어쨌든 2차 전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현 시점에서는 ESS 쪽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 뭐 이거보다는 아무래도 ESS 쪽이 확연하게 ESS도 그렇고요. 네. 이제 전기차도 시장 자체가 이제 어. 관세 풀리고 되면은 다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게 있어요? 돼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지금 2차 전지 섹터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밀리면 그냥 저는 위치나 이런 부분 부담 전혀 없다고 보시나요? 조급함을 품지 마시고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그다음에 분리막, 전해질 여기 대표 선수들 있지 네네네. 않습니까? 그다음에 배터리 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그냥 밀리면은 저는 사가지고 있는 게 낫다. 사실 지금 우리가 지금 요 근래 들어서 보시면 포스코 퓨처엠 저점에 100% 넘게 올랐어요. 그래요. 100% 넘게 올라왔고 현대차도 한 3, 4일 올라온 게 20% 올라왔거든요. LG화학이 한 38% 정도 올라왔고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I 이런 것들이 전부 다 20% 넘게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조금 밀리면은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자금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일단 반도체는 우상향을 한다라는 전제하에 예. 그러면 반도체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차익 실현 어느 정도 하셨던 분들은 지금 2차 전지 쪽으로 한번 접근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안 사니까 좀 걱정은 되긴 되는데 왜 안 사느냐? 예, 그래요. 안 사냐. 그래서 저는 이런 말씀드렸어요. 잘 모르면 지금은 아직 인버스장은 아니니까 최소한 인버스는 좀 하지 마시고 주식을 좀 매수하시라고요. 좋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의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의 뒤를 이을 제2의 섹터, 다음 섹터 2차 전지. 난 2차 전지 동의한다. 5. 나는 2차 전지보다 이쪽이 낫지 않나? 혹은 다른 의견, 기타 의견들은 다 X입니다. 하나, 둘, 셋. 저도 들어야 됩니까? 아니 대표님은 뭐 어차피 5니까 안 들어도 되고요. 자 우리 현상준 대표는 5, 두 분은 X입니다. 그러면 X 의견을 짧게 들어볼까요? 먼저 권태민 대표님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아까 앞에서 이동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좋습니다. 그 네.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반도체도 많이 올라왔고 2차 전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안에서 이제 종목들이 반도체만 해도 100개가 넘잖아요. 네. 그러면 2차 전지 중에서 어떤 종목이냐. 돈은 한정적인데 10종목, 20종목 살 수 없으니까 그렇죠. 말씀하신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LG화학이라든가 에코프로라든가 이런 걸 딱 어느 정도 몇 종목 정도를 추려서 네. 제시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는 지금은 올랐기 때문에 더 오른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요즘 장은 그런 장이에요. 로봇도 오르는데 더 오르고 네. 더 오르는데 더 오르니까. 근데 이제 시작할 수 있는 종목들로 조금 더 관심을 갖는 게 좋지 않을까. 왜냐면 오늘 빈부격차가 좀 심했어요. 2차 전지 쪽에서도 가는 분들은 이렇게 10몇 프로씩 올라가고 못 간 종목들은 뭐 마이너스 나오고 하니까 이왕이면은 다 같이 좀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쪽이 좋지 않을까. 그래요. 라고 좀 생각이 돼서 약간은 보수적. 예. 좋습니다. 근데 이동훈 대표님 잠시 후에 공개되는 종목에 2차 전지가 포함되어 있나요? 예, 저는 계속 주구장창 이 종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김정기 대표에 대한 X 의견 또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일까요? 2차 전지 저도 분명히 좋다고 생각하고 특히 소재 쪽으로도 우리 좀 관심 있게 살펴봐야 되고 ESS 측면에서도 새로운 모멘텀이 열렸다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시장이 만약에 반등할 때는 2차 전지가 잠깐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 그 섹터 2차 전지 말고도 잠깐 쉬어갈 때는 우리가 오히려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고 그 쉬어가는 국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피킹할 수 있는 섹터들이 충분히 있다. 저도 마찬가지로 뷰티, 뭐 자동차라든지 뭐 이런 섹터들 우리 좀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우리 김정기 대표의 섹터 잠시 후에 또 만나볼 테니까요. 네. 그때 한번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동훈 대표 의견 들어봤고요. 그럼 바로 권태민 대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피 카운트다운. 반도체는 우상향한다고 아까 관전평에서 말씀하셨으니까 그 다음 섹터를 만약에 선정을 해서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보신다면 어떤 쪽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단기적과 장기적으로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중기적으로. 그래요. 왜냐하면 한 섹터만 보기에는 지금 좀 너무 근데 그러기에는 그러면 네. 반도체가 장기적으로 씌워주느냐 좀 짧게 좀 잠깐 순고리를 해주느냐 싸움일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요. 네. 그렇죠. 말씀도 맞는데 반도체가 조금 쉬었다 가던
많이 쉬었다 가던 그 횡보해주던 상승해주던 그 두 개의 전제 조건만 있다면 그럼 시장이 하락하지 않으니까 네.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섹터들이 우상향으로 쭉 갈 것이고 그다음에 반도체가 꺾인다. 근데 큰 폭으로 폭락이 오지 않고 약간씩 조정이 온다고 하면 오히려 제가 말씀드린 쪽은 더 많이 올라갈 것이다. 그래요? 왜냐하면 힘이 더 쏠릴 거니까. 어느 쪽인지 궁금해지네요. 예. 앞서 말씀드린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종목들입니다. 네. 그중에 이제 해운주들, 해운. 그다음에 자동차주들 이런데 그중에 해운주는 봐야 돼요. 지금도 오늘도 그 하나오션 움직이는 거 보니까 이거는 시장이 먼저 움직이거든요. 오늘 장중에 희한한 일이 있었습니다. 네. 대북 관련주가 오전부터 떨어져요. 떨어져요. 예, 네. 그래서 좋은 사람들 뭐 아난티 이런 종목들이 떨어져서 왜 떨어지나 했는데 낮에 무슨 얘기가 뉴스가 나왔냐면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어요. 아니 이걸 어떻게 알고 그게 먼저 떨어진다 이해가 못하겠고 정말 무슨 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오션이 먼저 움직였다는 거는 저는 협상이 잘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사실 4,000원 갖고 있는데 3,500원 현금으로 달라 그러면 그건 좀 말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른 쪽으로 3,500원을 줄게라고 투자를 할게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게 타결된다면 미국에서 지금 법안을 조정하고 있는 게 있죠. 미국 내에서만 그 군함을 그 배를 갖다 건조할 수 있는 법이 있어요. 미국은. 네. 근데 그걸 잠깐 고쳐서 외국에서 건조할 수 있다라는 법으로 이제 통과가 된다고 합니다. 그럼 결론엔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우리나라가 배를 만드는 거예요. 미국 배를. 네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해운 쪽은 아직도 미국에서 제일 우리가 관세로 붙었을 때도 약간 불꽃이 튀었을 때도 베선트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마스카 쪽에는 좀 네.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자존심을 세우는 강압적으로 하는 그 나라에서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거기다 중국과 뭐 잘 풀린다 하더라도 갑자기 배를 건조해달라고 얘기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런 그 마스카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함정을 수리하는 미국이 오래된 함정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MRO 관련된 섹터 이렇게 해서 해운 MRO, 해운 기자재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거. 그 중에 기자재 쪽보다는 본 해운주, 그다음에 MRO 관련주 네. 이렇게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해운주에 대한 섹터들의 위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지금? 지금 차트 한번 볼까요? 네네. 네, 하나오션 보게 되면 자 이렇게 채팅창에 횡보하다가 하나오션은 어디까지 갈런지 뭐 이런 예, 도 있는데 이 차트 어떻게 보시게 보세요? 되면 네네. 자, 이렇게 횡보하다 지금 오른쪽 엉덩이를 들었어요. 이게 일봉입니다. 이게 주봉이고 현재 이게 일본- 월봉입니다. 네. 그러면 아직 갈 자리가 한참 남았어요. 13만 2천을 이제 건조고점을 돌파해서 오늘 13만 2천을 갔는데 저는 최소한 20만 이상 가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다른 왜 그러냐면 앞으로 나올 실적과 네. 지금 나온 실적과 앞으로 추진될 실적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동안에 지금 우리나라의 PBR을 봤을 때 종목들이 지금 좀 인정을 좀 받고 있잖아요. 뭐 1.8배까지 갔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 정도 되면 지금 최 20만 원 가야 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일봉인 거죠? 일봉입니다. 13만 2천 이게 원인데 지금 오늘 신고가인가요? 그렇습니다. 14만 2,400원. 근데 이게 지금 다른 종목들 보면 사실 뭐 하이닉스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얼마 네. 오른 게 아니죠. 심지어 삼성전자도 이렇게 올랐는데 이렇게 올랐는데요. 네. 결론엔 이 정도면 이제 횡보하다 이제 오르기 시작했다. 이게 화면 저를 한번 잡아주시면 종목 이런 게 있습니다. 이만큼 횡보를 하면 네. 이제 이게 만약에 30cm다. 네. 그러면 이게 자를 놓고요. 컴퓨터에 대봐도 이게 나와요. 30cm 횡보를 했으면 45cm 올라갑니다. 1.5배. 횡보 기간에 1.5배를 보는 게 급등주의 성격이거든요. 그럼 근데 다시 이거 한번 차트가 보여주고 예, 싶네요. 급등주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네, 차트 다시 보여주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우측으로 횡보한 게 1로 봤을 때 세로로 세워놓으면 1.5로 가야 된다는 거죠. 급등주의 많이 멀었다는 시장. 얘기인데. 그렇죠. 한참 멀었다는 거죠. 근데 이건 그래요. 급등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개별 상한가 하는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렇게 계산할 수 안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수 없지만 네. 횡보한 거에 1.5배 가는 게 거의 맞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는 그렇습니다. 30년 해본 결과. 좋습니다. OX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해운주 아직 멀었다. 조선주. 조선주 죄송합니다. 조선주 아직 멀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 포트 안에 짧게든 길게든 꼭 담아야 된다.
오, 아니다. 지금 뭐 조선주 말고 뭐 반도체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섹터들 탄력성 있는 종목들 있는데 기타 모든 의견은 다 X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면 O, 동의하지 않으면 X로 그냥 간결하게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이동호 대표님 동의하시고 두 분은 또 반대 의견이신데 그래요. 그러면 현상준 대표 아니 안 되겠구나. 저기 우리 김정기 대표의 의견부터 짧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잘못 영입했어요. 아닙니다. 그럼 현상준 대표부터 의견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조선주는 좀 어느 정도 네. 또 좋은 의견이기는 해요. 또 근데 사실 어떤 의견이냐면은 아직 저는 그 협상에 대한 부분이 아 마스가 네, 네, 사실 관세라는 오늘 여러 또 가지? 다시 갔거든요, 미국을. 그러니까 이전에도 보면은 물론 이제 정부를 못 믿는 건 아니지만 이제 가고 와서 분명히 잘 됐다라고 했어요. 근데 또 갔단 말이죠. 네. 그거는 아직 물론 이제 한두 가지 남아 있다라고는 뭐 세부적인, 했지만 네, 세부적인 그런 게 부분이 있겠죠. 남아 있다고는 하는데 작은 부분이라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좀 얘기를 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 좀 여러 가지 뭔가 미진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부분이 이제 마스가 프로젝트에 꼭 그래요. 100% 연결된 거는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도 조금은 좀 우려는 되는 부분이 좀 있고 그거와 더불어서 좀 그동안 많이 올랐다. 이게 물론 더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요. 이제 좀 많이 올른 종목이기 때문에 좀 부담은 조금 있긴 하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X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말씀인즉슨 해결이 다 불확실성이 다 해소가 된 다음에 봐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제 저는 이제 놔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뭘 더 갈 수는 있어요. 조금 더 여력은 있다 보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게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5년 오릅니다. 그래요? 근데 지금 한 3년 정도 올랐거든요. 그래서 한 1, 2년은 더 여력은 남아 있는데 다른 섹터도 더 탄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뭐 조선이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 조금 뭐 더 탄력은 있기는 있다. 그래서 이해했습니다. 보유하고 싶은 분들은 좀 더 가져가셔도 좋다. 근데 새로 신규로 하시기엔 조금은 부담은 있지 않는가 있지 정도로 않겠냐.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 김정기 대표는 계속 네. 본인 거 말고는 다 X 같은 느낌이 아, 듭니다. 그건 아니고 지금 뭐 권태민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내용에는 일부 동의를 하는데 만약에 이제 조선주가 더 간다. 그럼 반도체가 장기 조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지수가 우리가 원했던 레벨까지 도달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요? 조선과 반도체가 같이 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선 여전히 여력이 있다. 그렇지만 반도체 위주로 좀 우리가 좀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의 의견 들어봤는데 이동훈 대표님 옵니다. 동의하신다라는 의견을 오는데 두 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의 이동훈 대표님의 이야기 짧게 한번 들어볼까요? 재료가 살아있죠. 그리고 이제 관세 문제는 저는 100% 타결은 안 돼도 거의 80% 이상은 타결됐다. 예,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제 그 와서 이벤트를 치면은 아마 복불복이 되겠지만 울산 현대조선소나 안 그러면 이쪽에 한번 깜짝 방문을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그래요. 아마 조선주들은 한 번 더 상승이 크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접근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요. 쉽지는 않을 거고 하시더라도 주도 섹터가 어떤 건지 이게 기자재주는 변동폭이 좀 있잖아요. 반면에 이제 하나오션이라든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이런 쪽, 삼성중공업은 그렇게 많이 탄성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이런 쪽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이야기 또 그리고 세 분의 의견들도 더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이제 의견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스피드하게 달려가야 될 것 같으네요. 자, 4,000피 카운트다운 반도체 다음 섹터는 무엇이냐? 현상준 대표가 생각하고 있는 섹터는 어느 쪽일까요? 사실 저도 2차 전지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2차 전지. 근데 뭐 아까 2차 그래서 5를 또 들어주셨어요. 네, 그래서 2차 전지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좀 보는 관점이 있는데 그럼 반도체 다음 1픽은 2차 전지. 원래는 2차 전지를 2차 전지. 근데 말씀 너무 잘 주셔가지고 저도 거의 동감하는 바고요. 네. 그 다음을 좀 보는 게 저는 이제 정유, 화학 정유화학. 쪽을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네. 근데 좀 오늘 장하고 최근에 한 2, 3일 정도 장을 좀 보시면은 정유 마진에 대해서 아마 좀 고민을 조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유가 급락으로 인해서 정유 마진이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아마 S-오일이나 사실 뭐 SK이노베이션, 뭐 대한유화 사실 그렇게 썩 재밌는 종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한 10%, 12%씩 많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많이 올라왔고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보셔야 되겠다 해서 한번 들고 와봤고요. 정유화학이 올라간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건가요? 지금 뭐 어떤 제가 이슈를 좀 뒤져봤더니 S-오일이 국내 최초로 도입한 TC2C 공정을 기반으로 한 뭐 프로젝트가 뭐 성공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뭐 어려워요. 그리고 정유화학 사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전 관심
밖에 사실 섹터 워낙 무거운 섹터, 양반 섹터라고 하잖아요. 예. 그랬는데 오늘 같은 흐름을 봤을 때 이거 뭐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습니다. 그럼 그거를 한번 자료를 한번 통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드려보도록 네, 할게요. 좋습니다. 자료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정제 마진에 대한 자료를 좀 갖고 와봤어요.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은 저게 이제 23년, 24년, 25년 제일 지금 동그라미로 제일 도드라지게 보이는 게 지금 25년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건데 14달러를 계속 좀 잘 정제 마진이 지금 추이가 좀 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국제 유가 급락에 대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수요를 좀 압도하는 그러니까 공급의 지속적인 상승이 좀 나오고 있고 특히나 오펙에서 최근에 보면은 점유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는 50%의 좀 점유율이었었는데 최근에 보면 30%대까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점유율을 좀 챙길 요량이라도 계속 공급을 좀 푸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감산 완화에 대한 부분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비오펙 관련된 그 나라들도 생산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정제 마진을 계속 지속적으로 좀 확인해 보시면은 앞으로 점유율 확보를 위해서 경쟁이 좀 본격화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공급은 더 넘치고 수요는 점점 줄고 특히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계속 이제 휘발유 소비가 많지 않다 보니까 휘발유 소비를 좀 빠르게 잠식할 수 있는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을 계속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원가 절감을 통해서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회사들이 몇 개 딱 좀 정해져 있어요. 네. 뭐 S-오일이라든지 뭐 SK이노베이션 그리고 뭐 금호석유화학 이렇게 한 3대장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대한유화 정도 오늘 같이 좀 많이 올라준 그런 그래요. 종목들까지 껴서 한번 더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정유학. 자, 세 분의 의견 또 짧게 한번 들어볼 텐데요. 자, 정유학 세 번째 픽이라는 거 꼭 유념해 주시면서 세 번째 픽 정도의 정유학. 나 동의할 수 있다. 정유학? 지금 좀 나는 동의하지 못한다. 나는 그것보다는 다른 쪽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세 분이 다 동의하셨어요. 세 번째 픽 정도의 정유학은 굉장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우리 김정기 대표 의견 마저 또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기 대표 앞서 계속 X 하시다가 처음으로 O 드셨거든요. 네. 도대체 반도체 다음 섹터 김정기 대표가 보는 쪽은 어느 쪽인지 아니면 다른 쪽은 볼 필요 없다. 그냥 반도체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고요. 네. 어떤 내용일까요? 제약바이오입니다. 제약바이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코스닥 시장을 좀 사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제약바이오 섹터가 부재했던 이유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코스닥 내에서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이제 주도주였죠. 주도주에서 이제 로봇이나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로 수급 이동이 좀 나오면서 조정받는 영향이 좀 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미국의 약가 인하 정책 이슈가 좀 저는 크다고 보고 있는데 빅파마들의 이런 현금 흐름 문제나 또 파이프라인의 어떤 가치 산정의 문제 때문에 글로벌 빅파마들의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안 좋아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의 어떤 센티멘탈이 조금 별로 좋지 않은 흐름이 나왔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제약바이오도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았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매년 4분기마다 펀더멘탈과 좀 무관하게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조정이 이루어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연초에는 이제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가들이 연말에 이제 실망 매물이 나오면서 주가가 네. 좀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왔는데 작년에는 11월에 뭐가 있었죠? 대주주 양도세 이슈가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제약바이오 센티가 조금 다시 좀 안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었지만 올해는 좀 다르다라고 말씀드리고 일단 주요 기업들의 애로 기술 이전 수출 모멘텀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좀 수급이 유입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특히 뭐 알테오젠 같은 시가총액 1위 기업들도 뭐 키트루다 말고도 연내에 뭐 산도즈나 인타스 같은 기업의 추가 애로를 또 기대되는 부분이 있고 또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ESMO 이후에 또 월별로 또 항암학회에서 임상 결과를 가지고 매월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1건 이상의 어떤 신규 애로를 또 취득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신규 애로가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 11월에는 또 학회 모멘텀도 있습니다. 뭐 11월 4일부터 비만 학회, 미국의 비만 학회 그리고 11월 7일부터 미국 간 학회 이렇게 있고요. 일정들도 있고 모멘텀이 저는 충분하다라고 보고 또 한 가지 포인트는 80조의 개인 투자자 자금들이 결국에는
코스닥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10월 내내 5,800억 이상 순매도했던 기관 자금이 결국에는 코스닥 알파를 내기 위해서 들어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제약바이오 위주로 매수를 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반도체가 쉬어가는 그 공간에 진입하기엔 좀 좋은 섹터가 아니겠냐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그 타이밍이 네. 그래서 지금이다. 이렇게 지금이다. 지금 이 조정받았을 이 국면이 좋습니다. 제약바이오 피킹하기 최적의 타이밍이다. 좋습니다. 라고 저는 봅니다. 자, 세 분의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지금이 최적의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신 김정기 대표 의견에 동의하시면 O. 다른 의견이시나 다른 생각, 모든 반대되는 의견은 X로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우리 권태민 대표는 지금 타이밍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거고 두 분은 X입니다. 자, 그럼 짧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동훈 대표님. 최적의 타이밍은 아직까지 안 합니다. 그럼 이동훈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일단 반도체를 봐야 된다는 건 동의하시나요? 반도체요? 바이오를 봐야 된다. 바이오 보는 거는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동훈 예. 대표가 생각하는 최적의 바이오 타이밍은 언제라고 보시나요? 이제 바이오주들이 올라가지 못한 거는 사실 이제 관세 문제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관세 협상이 지연이 되면서 AI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완전히 쏠려버린 부분들이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제약 업종에 대해서 150%, 200% 관세를 매기니만이 이런 내용들을 하면서 사실 투심이 위축이 좀 많이 됐죠. 저도 알테오젠이나 셀트리온 이런 종목들을 트레이딩을 많이 했었습니다만 아마 제가 볼 때는 관세 문제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제약 바이오 쪽에서 수급들이 그때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현상 대표도 X입니다.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라는 것에 대한 X일까요? 아니면 바이오는 아직 좀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의견에 대한 X일까요? 작년을 좀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투심 자체가 네. 그러니까 최근에 보시면은 이렇게 무슨 이제 포럼이라든지 요새 또 뭐 이런 이제 많잖아요. 이제 뭐 네네. 그런 이제 일정들이 굉장히 많이 좀 잡혀 있는데 학회 같은 거 일정이 있을 때 항상 제일 먼저 많이 수급이 붙어지면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였는데 사실 요새는 그런 모습이 좀 실종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만큼 이제 다른 섹터들이 더 잘 가기 때문인데 타이밍적으로는 좀 그래서 그렇지 향후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향후라면 언제쯤 말씀하시는 거죠? 이제 올해를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좀 넘기고 올해를 넘긴다는 건 좀 시점에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 네, 올해는 같네요. 조금 네. 넘기고 대신 이제 다른 섹터들이 조금 더 빨리 가줄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고 원래는 4분기가 원래 이제 그 기술 이전에 거의 보통 많이 몰려 있는 때기는 합니다만. 근데 그렇게 보면 제약바이오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올해 안에 있고요. 네. 그리고 또 정부에서도 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붐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드려보면 그래도 아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사실 오늘 알테오젠이 물론 오늘도 한 2%가 올라오기는 했습니다만은 사실상 조금 주된 섹터로 좀 말씀드리기에는 조금은 좀 부족한 감이 있다. 부족하다.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비만 치료제를 딱 원픽을 해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전반적으로 다 가져가기에는 사실 좀 부담이 좀 되지 있을 수 있는 않느냐. 또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글로벌적으로 또 말씀 주신 대로 조금은 부담이 좀 있는 부분도 좀 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바이오에 대한 의견까지 들어봤는데요. 오늘 좀 하실 말씀 있으신가 봐요? 짧게, 아주 짧게. 제가 월요일 날 네. 김정희 대표님과 같은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코스닥이 못 따라가는데 가려면 바이오 가야 된다. 영입 잘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갑자기 팀장이 됐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아니 의견이 쫙 네. 갈려. 그러니까 딱 갈리니까 팀 선별이 잘 된 것 같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네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매매전쟁 시즌3 대국을 펼치기 위한 팀 선정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시즌3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입니다. 각 팀을 대표분들께서 함께 갈 팀원을 선정하는 대국 드래프트 시간입니다. 자, 오늘 또 과연 또 일지명은 누가 되고 오늘의 후보는 어떤 분들이 될지 일단 준비한 화면부터 보여주시죠. 네, 오늘 준비한 화면을 보시면요. 제 뒤로 나옵니다. 오늘 열정, 근성, 패기, 투지, 노련 뭐 이런 팀들이 다양하게 있는데요. 오늘
등장할 팀은요. 어떤 팀이냐? 오늘 어떤 팀이죠? 네, 바로 이 6분입니다. 오늘 이 6분과 함께 할 텐데요. 제가 이 6분의 팀을 잊어버렸습니다. 자, 6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느 분인가요? 뭐 김용덕 대표 보이고요. 저분이 박우신 대표가 저기 계시면 저분이 저기서 나와. 네, 여기서 박우신 대표가 안 뽑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일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로 대표부터 그리고 또 임종혁 대표도 있고요. 또 보면은 전태진 대표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중현 대표도 있네요. 시즌 1에서 활약을 하셨던 분들이 그리고 여기 지금 다 이렇게 포진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팀들은요 보면은 어떤 팀인가요? 이게 보면은 수익률 대회에서 굉장히 좋은 순위들을 다 보여주셨던 분이세요. 시즌 1에서 있던 분들, 그 수익률 대회에서 1등. 저 임종혁 대표는 저희가 예전에 했던 수익률 대회에서 1등을 임종혁 대표가 하셨고요. 옆에 분 전태진 대표는 예선에서 1위를 차지하셨고 이상로 대표는 패자부활전에서 어마어마하게 혼자서 치고 나오셨던 분들이고 그리고 박우신 대표, 한중현 대표는 아시다시피 시즌 1에 수상을 하셨던 분들이고 보면은 다들 수익률 대회 경험이 엄청난 분들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오늘의 성공은 어느 쪽 팀인가요? 백팀인가요? 어제 흑팀이 성공을 하셨기 때문에 오늘은 성공을 백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뭐 충분히 하셨나요? 오늘은 뭐 문자 오고 뭐 이런 거 없나요? 뭐 난리가 났었습니다. 난리가 나셨나요? 네. 근데 뭐 시즌 1에서 같이 하셨던 분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중현 대표 하겠습니다. 한중현 대표. 네. 한중현 대표를 1지명으로 우리 백팀에서 선택을 해 주셨습니다. 시즌 오늘 1에 같이 했었으니까 결국 네. 을인가요? 뭐 그렇다고도 볼 수 있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 권태민 대표는 김용덕 대표도 있고 굉장히 같이 예, 하신 분이 김파마, 많아요. 예. 김파마도 계시고 할 텐데 어쨌든 1지명은 한중현 대표를 선택하셨고요. 자, 그럼 흑팀의 1지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의 충분히 하셨나요? 예,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현상준 대표는 또 어떤 분을 선택하실지도 궁금하긴 한데 1지명은 그 한중현 대표님 위에 있는 이상로 대표. 이상로 대표. 이상로 대표도 엄청나죠. 이상로 대표가 흑팀의 1지명으로 선택이 되셨고요. 자, 계속해서 백팀의 2지명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김정기 대표와 지금 권태민 대표 의견이 갈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결정하셨나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지면은요, 진 팀은 싹 다 아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팀전인데요. 자, 그러면 권태민 감독과 김정기 대표는 과연 어떤 분들을 2지명으로 선택하실지 2지명 공개해 주시죠. 박우신 대표님으로. 박우신 대표. 예. 이거는요 좀 불리한 게 선택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팀 감독인데. 박우신 대표님 보고 계실 겁니다. 아마 보시면서 나를 1지명 안 했어? 마지막에 하려고 그랬어요. 마지막인데 내가 2위 한 사람인데 막 이런 말씀하실 텐데 방송사고 날까 봐. 그래요. 어쨌든 박우신 대표를 백팀의 두 번째로 지명을 해 주셨고요. 자, 흑팀 두 번째 지명 해 주시죠. 이번에 현상준 대표가 발표 한번 해 주시죠. 두 번째. 이분은 발표하시기 전에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택하시는 건가요? 좀 이분이 좀 보면은 거래량 기반으로 좀 톡톡 튀어주는 종목들을 잘 매매하시는 분이세요. 공격적인 매매. 공격적인 매매. 네, 저랑 비슷한 성향이 또 분이라서 공격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한중현 대표님하고 전태진 대표님 이렇게 여러 분 계시는데 좀 괜찮은 분들을 좀 그래요. 선택해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흑팀의 2지명 공개합니다. 전태진 대표. 전태진 대표. 그 전태진 대표가 예선 때 1위로 또 치고 가시고 저분이 이상한 마음을 한번 딱 먹으면요. 정말 이상하게 올라옵니다. 굉장한 분이 또 전태진 대표고 오랜만에 또 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우리 백팀의 마지막을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박우신 감독 나오셔가지고 참 많이 꼬이네요. 그래요? 좋습니다. 백팀의 마지막 어떤 분을 선택해 주실까요? 김파마 하겠습니다. 김파마. 이번에는 보면 백팀 다 그냥 의리로 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함께 하셨던 분 그렇죠, 쪽으로. 그렇죠. 어제 박정현 대표 못해가지고 월요일 날.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같이 하셨던 분 하는 게 뭐 맞는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다 실력들이 원래 다 잘하시는 분들이라서. 6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마 뽑기가 굉장히 힘드시다고. 여기 뭐 다들 우승에 대한 경험이 다들 엄청나신 분들이어서 그래서 백팀은 김파마를 선택을 해주셨고 네. 자연스럽게 흑팀은 임종혁 대표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백팀과 흑팀이 갈려졌는데요. 이거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뽑히신 분들 다들 1등을 해보시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어서 정말 수익률 게임에 최적화가 되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전쟁 대국, 아주 중요한 팀별 드래프트 시간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자,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만나보기 전에 오늘의 팀이 결정된 전문가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계석입니다. 방금 막 오늘의 팀원 스카웃이 끝났습니다. 투지팀 6명의 라인업 가나다 순으로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김용덕 파트너 100팀입니다. 한국경제TV 고수 최강전 우승자로 탄탄한 실전 감각과 경험을 자랑합니다. 네, 다음은 박우신 파트너입니다. 미스터 주식왕 초대 챔피언으로 투자 서바이벌 우승 4회, 준우승 2회의 기록을 가진 검증된 실전형 트레이더입니다. 100팀으로 영입됐습니다. 이어서 이상로 파트너 흑팀입니다. 과거 연간 베스트 파트너로 선정된 만큼 정확한 시장 판단력과 분석력이 돋보입니다. 네, 이어지는 선수는 임종혁 파트너입니다. 흑팀입니다. 한국경제TV 수익률 대회 더킹 우승자로 꾸준한 실적과 분석력을 갖춘 전문가입니다. 다음은 전태진 파트너 흑팀입니다. 지난 시즌 1에서 단기간에 어마무시한 세 자릿수 수익률을 기록했던 분입니다. 네, 마지막은 한중현 파트너입니다. 100팀입니다. 투자자산 운용사를 비롯해 다양한 금융 자격증을 보유한 이론과 실전 모두에 강한 전문가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흑팀에는 임종혁, 이상로, 전태진 파트너가 100팀에는 김용덕, 박우신, 한중현 파트너가 새롭게 합류했습니다. 오늘의 영입 현황 중계석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엔 팀전이다 진짜 주식 시즌3 매매전쟁 대국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선별을 했는데 이 전문가분들이 관심 없으신 것 같지만 저희 너튜브 채팅창에 다 들어와 계십니다. 재미만 추구하는 한중현 대표부터 시작을 해서 다 보고 계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이번 대국은 정말로 많은 분들이 관심 갖고 뜨겁고 중요하다. 왜냐하면 진 팀은 한 번에 싹 다 나가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가 그 안에 있는 종목들 시청자 여러분께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정보로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수익하는 비장의 한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들 알아보는 시간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스피드 있게 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그래도 선별 기준은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이동근 대표님 어떤 기준에 놓고 오늘 종목들을 선택하실까요? 앞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네. 이제 저평가 내지는 이제 저점 구간에서 올라오고 있는 종목들, 뭐 관세 협상 이후에 뭐 이샤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중국 섹터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좀 맞춰봤습니다. 저평가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들 쪽으로 주목을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권태민 대표의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실적과 향후 성장성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과 네. 향후 성장성. 준비된 실적이라고 하시면 될 거예요. 준비된 실적. 준비된을 꼭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된 실적과 성장성을 선별 기준으로 말씀해 주셨고, 자, 우리 현상윤 대표는요. 이슈와 거래량, 모멘텀입니다. 이슈와 거래량. 거래량. 네. 거래량이 제일 저는 뭐 늘상 말씀드리는 그렇죠. 게 거래량을 굉장히 중요시 네, 여기는데 중요시 거기에 이슈, 모멘텀까지 포함을 해 주셨고요. 자, 마지막 김정기 대표의 선별 기준 궁금합니다. 모멘텀입니다. 모멘텀 딱 하나인가요? 예.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동근 대표의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근 대표 종목 공개합니다. 자,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 저평가된 종목을 선택해 주셨는데 LG에너지솔루션을 첫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제가 방송 시간에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차전지 탑픽 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실적이 이번 3분기에 상당히 개선이 됐고, 그 다음에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ESS,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뭐 전기차 캐점 현상에서 벗어난다, 이런 내용들하고 12월 달에 1조 원 정도 또 정부 조달 입찰건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뭐 저점에서 저는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매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 볼 시간도 없겠는데요. LG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 저는 목표가 한 50만 원 보시고 눌리면은 그냥 매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첫 번째 종목 LG에너지솔루션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우리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HJ중공업을 선택해 주셨는데요. 실적과 성장성, 준비된 실적 네. 그걸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종목들도 우리 클럽에서 직접 공략을 하고 있는 종목들이고 같이 매매를 해나갈 겁니다.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준비된 실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미국의 고위 관료가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동사를 방문했었습니다. MRO 사업 관련돼서요. 독보적인 MRO 관련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뭐 고속 상륙전, 뭐 해군 성능 개량 사업을 도맡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마스카 프로젝트는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요. 차트를 봐야 되겠습니다, 저는요. 차트 보시게 되면 자, 하나오션이 이렇게 움직였다 그랬죠. 박스권의 이 노란색은 저점에서 두 차례 고점을 돌파하는 상황에서 두 번 확인한 다음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 고점을 돌파하고 두 번 확인했기 때문에 이제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분위기가 이렇게 잡혀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료목 같은 경우는 진입가는 내일 시초가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뭐 1차 목표가는 4만 원, 2차는 7만 원까지 한번 잡아보겠고요. 손절가는 2만 원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권태민 대표의 첫 번째 종목 HJ중공업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과 이슈에 주목해 주셨다고 했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첫 번째 종목은 SOE를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섹터에서도 말씀드렸던 정유화학 쪽 그중에서도 제일 원픽을 한번 좀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 3분기 매출액은 물론 지난해보다는 조금 줄겠지만은 영업이익은 2,590억으로 흑자 전환이 좀 예상이 좀 되고요. 4분기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19% 늘 것이다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뭐 울산 샤인 프로젝트 아마 다들 뉴스로 좀 많이 보셨을 것으로 좀 보고요. 앞으로 기업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란 이슈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 영업이익은 전망치가 한 1조 정도로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선반영되는 그런 분위기 좀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최근에 거래량들이 이전보다는 잘 나와주는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주목을 좀 받고 있다. 올해 하반기부터 지속적으로 바닥이 나오면서 이제 돌아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봉과 월봉을 봤을 때 흐름이 잘 돌아서 올라가고 있다.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1차 목표가 84,000원, 손절가 57,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현상준 대표의 종목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살펴볼 텐데 오직 하나 모멘텀만 본다 하셨습니다.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을 선택해 네.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일단 28일부터 FOMC가 시작되죠. 24일에 CME 페드워치에서 어느 정도 우리 금리 인하에 대한 흐름을 좀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오라스커버리 플랫폼 이 핵심 물질 관련해서 길리어드 사이언스의 경구 신약용 이 기술 이전 계약금이 좀 유입이 되었고 계약금만 250만 달러입니다. 그리고 마일스톤 포함해서 총액이 한 3,450만 달러 그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당연히 현금 흐름 측면에서도 좋아질 것이고 지금 중국 법인 쪽 북경 한미에서도 중국 쪽 매출이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재고 이슈도 해소되면서 긍정적인 흐름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12월에 또 비만 치료제 3상에 대한 탑라인 발표가 있는데 여기에 머크 기술 이전된 임상 관련 업데이트를 또 진행을 할 것이기 때문에 주가 측면에서도 10월 17일 저점을 좀 확인하고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대표의 첫 번째 종목 한미약품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이동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요. 저평가 그리고 저점에서 올라올 종목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이동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 대한유화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대한유화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정유화학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일부 이제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끝나고요. 또 그 남아도는 설비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매각 처분이라든지 이런 작업들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대한유화를 제가 키포인트로 보는 거는 물론 저평가 종목입니다. 그리고 21년도 이후에 첫 흑자 전환이 됐습니다. 잠시 차트만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조정 시에 한 12만 5천 원 진입하시고 목표가는 중장기적으로 한 17만 원 정도, 손절가 10만 5천 원 제시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이동근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대한유화 저희가 또 빠르게 만나봤고요. 자, 이어서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준비된 실적과 성장성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자, 권태민 대표는 이스페타시스를 두 번째 종목으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9월 달에 여기 출연해서 처음 제시했던 종목이고요.
그때 64,700원이니까 지금 32% 정도 올랐네요. 삼성전자 올라간 거 이상으로 올라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종목이든 내 계좌가 늘어나면 이기는 것이라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종목은 외국인 수급이 7월 달에 15%에서 현재 27%로 아주 많이 늘어났습니다.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오늘도 샀습니다. 증권사 목표가가 그동안 81,000원에서 오늘 아침에 1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제가 10만 원을 제시해 드렸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내일 현재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0원 진입이 가능하고요. 1차 목표가는 10만 원, 2차는 12만 원, 손주가 7만 1,000원으로 상향을 다 하겠는데 이 회사의 장점 하나는 반도체가 적층이 될수록 쌓이면 쌓일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회사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수페타시스 권태민 대표의 두 번째 종목으로 저희가 만나봤고요. 자, 계속해서 우리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종목입니다. 이슈와 거래량을 본다고 하셨는데요. 두 번째 종목 어떤 종목일지 공개합니다. 현상준 대표의 두 번째 탑픽 종목은요. 인벤티지랩을 선택해 주셨네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비만 치료제 쪽으로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계속 모멘텀이 나오고 있고 거래량이 잘 맞춰주고 있어서 한 번 더 이제 저점에서 담을 자리다 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래요. 말씀을 좀 들어봤어요. 장기 지속성 GLP-1 제제 개발로 인해서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 지속적으로 보셔야 되겠다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요. 올해 큐라티스 인수에 대한 기대 또 앞으로 비만 치료제 개발에 대한 기대감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저점에서 좀 잡고 다시 한 번 더 기회가 왔다. 좀 이전에도 제가 추천을 드려서 강한 상승세가 나왔던 종목이었는데 다시 한 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 저점 기회. 그래서 목표가 55,000원, 손절가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앞서 바이오 X였거든요. 좀 충돌이 되는 의견이 있긴 한데 그거는 시간 관계상 제가 못 여쭤보고 다음 시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나왔을 때 X였죠.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비만 치료제만 말씀드리네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 만나볼 텐데 김정기 대표의 선별 기준은 모멘텀이었습니다. 두 번째 종목 공개합니다.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은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빠르게 네, 만나보겠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HBM은 적층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TSV, 이 관통하는 공정이 핵심인데 얼마나 깊고 좁게 이렇게 잘 만드냐, 섬세하게 잘 만드냐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균일하게 얇은 막을 깔 수 있는 ALD가 필수인데 그래서 이 ALD 증착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주성 엔지니어링이 아까 말씀드렸던 SK 하이닉스의 M15X 팹 여기서 우선 주문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HBM용 1B D램 중심으로 양산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 수혜를 주성 엔지니어링이 받을 것이다. 지금 주가가 주춤한 이유는 3분기 컨센서스보다 하회하는 실적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이슈인데 앞으로 저는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던 M15X의 팹에서 이제 장비 주문 발주가 이제부터 막 시작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앞으로 긍정적인 흐름, 본딩 장비랑 ALD 증착 장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김정기 대표의 두 번째 종목 주성 엔지니어링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 분이 준비하신 종목, 탑픽 종목들 만나봤는데요. 늘 항상 아쉬운 시간 함께할 수 있는 방송에서 못다한 얘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오늘 이동근, 현상준, 김정기 세 분이 준비를 하셨습니다. 이동근 대표님 몇 시부터 하시나요? 지금 바로 입장인가요? 아닙니다. 그러면 11시. 11시. 예, 11시부터 해서 네. 시장에 대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10월 27일 날을 병고길이라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대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11시부터 이동근 대표 하시고 김정기 대표, 현상준 대표는 지금 바로 입장이죠. 먼저 네, 김정기 대표 10분 오늘 뒤에. 어떤 이야기 해주실지 10초 드릴까요? 네, 오늘 이 변동성 장세에서 여러분이 뭘 사셔야 되는지 그 종목을 찍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변동성 장세에서 뭘 사야 될지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자, 계속해서 현상준 대표도 지금 바로 입장이죠. 네, 오늘 어떤 이야기 해주실까요? 지금 입장해 주시면 되고요. 순환매 장세에서 믿을 거는 거래량 하나뿐입니다. 거래량으로 급등주 미리 선취매하는 전략 알고 싶으시면 지금 입장하셔서 제 얼굴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략만 알려주시나요? 종목도 알려주시나요? 종목까지 알려드립니다. 종목까지, 전략과 종목까지 다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잠시 후 11시 이동근 대표 그리고 지금 바로 우리 김정기, 현상준, 김정기 두 분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 온라인 무료 방송 참여해 주시면 되는데 한국경제TV 홈페이지나 진짜 주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세 분의 얼굴 있습니다. 클릭만 하시면 로그인이나 회원가입 없이 무료 입장 가능하니까요. 알찬 내용, 좋은 정보들 요즘 같은 장에는 꼭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꼭 함께 해주시면서 정보들 공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팀전으로 펼쳐지는 매매전쟁 대국의 묘수를 보여줄 탑픽 종목과 무료 방송 안내까지 만나봤는데요. 계속해서 네 분이 준비하신 탑픽 종목들 목표가, 손절가, 진입가 정리 다시 한번 도와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뵙죠. 감사합니다. 매매전쟁 대국 흑백팀 대표 파트너들의 탑픽 종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흑팀 이동근 파트너의 탑픽 종목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매수가는 42만 원, 목표가는 5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대한유화 선택했네요. 매수가는 12만 5천 원, 목표가는 17만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흑팀 현상준 파트너의 탑픽 종목 살펴보시죠. S-오일 가져왔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목표가는 8만 4천 원 제시했습니다. 이어서 인벤티지랩 선택했고요.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5만 5천 원입니다. 네, 이어서 백팀 권태민 감독의 탑픽 종목입니다. HJ중공업인데요.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이수페타시스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10만 원입니다. 다음은 백팀의 김정기 파트너 한미약품입니다.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42만 원 제시했습니다. 다음 종목은 주성 엔지니어링,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4만 3천 원입니다. 이렇게 흑백팀 대표들의 탑픽 종목 확인해 봤습니다. 자, 그럼 오늘까지 세 그룹 총 18명의 스카웃 완료됐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라인업이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내일 밤 9시 많은 기대 바라겠고요. 투자 서바이벌 시즌3 매매전쟁 대국,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